존경하는 손태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덕산, 자은, 풍호, 장천, 행암, 수치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정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약 1,66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총 108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들 위해 정책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정부는 약 380조 원을 투입해서 출산, 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출산율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각종 지원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도 출산 계획이 없는 가정이 이 지원금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개인의 출산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무자녀 응답자와 유자녀 응답자 모두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유자녀 응답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임부부 지원 정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자 2023년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는 보건복지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연구에서도 국민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시술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공수정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5회, 차수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수정은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배양해서 여성의 몸에 착상시키는 그 시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술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특성상 누적 비용도 상당하여 시술 비용은 여전히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난임 치료 과정에서 병원을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타지역 병원 이용으로 인한 이동비, 숙박비 부담, 정서적 스트레스 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가 시행하는 108개 저출산 대응 정책 중에서 이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본 이유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더해 창원시가 이 인공수정 시술 지원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자기 부담률을 더 완화하도록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이란 말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시간을 따지면 1년에 몇 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5번밖에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5번 만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난임부부 치료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그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전국 및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신, 출산, 장려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난임부부 지원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난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사업자 종사자의 절반을 넘지만 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육아휴직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로 출산을 단념하지 않도록, 또한 나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창원시 저출산 대응 정책 전반을 검토해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